광주 전남이라는 지역 기반 의원들도 물론이고 예. 이낙연 전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을 밀접하게 맺고 있던 의원들조차도 예. 여러 이유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이 극단적인 진영 대결 이거 싫습니다. 그리고 포용, 상대방 인정하는 예. 정치합시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합시다. 이거는 좋은데. 예. 그러면 과연 오늘의 이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까지 과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는다. 예. 사실은 9일이죠. 9일 탈당 하루 전날에서야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도 어떤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냐는 거예요.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낯선 집이 됐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합니다. 자, 뉴스와이드 오늘 첫 이슈는요,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예고한 대로 탈당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요, 뭔가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복장을 주목할 수도 있는데 화면 좀 사진으로 한번 다시 소개해드릴까요? 복장 보시면요, 뭔가 좀 눈길 끄시는 거 없을까요? 넥타이 색깔입니다. 배종찬 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오, 민주당 색깔은 파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통상 파란색 넥타이를 매우 선호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글쎄요, 저게 빨강색일까요? 아니면 짙은 와인 색깔일까요? 이거 일부러 저런 착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절묘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는 색깔로도 만들어지는데 예. 보시면은 약간 붉은 색깔입니다. 그게 와인 색깔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완전 붉은 색깔이면은 이게 국민의힘으로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 근데 이건 뭐냐면 다른 길을 가겠다. 네. 더 이상 파란색의 이재명 민주당은 아니다. 예.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특히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렇게 색깔을 유사하게 예. 좋아하고 선호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나요. 오.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좀 연관 짓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렇게 함으로써 이낙연 정치, 나는 내 정치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일종의 수도권 호남 유권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호남은 쉽지 않아요. 예. 당장에. 또한 비명계 지지층들 유권자들을 향한 호소의 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게 분명 그냥 단순한 이 국민의힘 색깔인 빨강은 아니지만 굉장히 짙은 와인 색깔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파란색 계통을 상징으로 쓰는 정당이 있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파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코발트 블루 같은 더 짙은 파랑 이런 걸 맬 수 있었지도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스무리하면 이게 예. 방송용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약간 유사하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색깔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상훈 앵커의 색깔하고 비슷하네요. 이거요? 묘하게. 예, 예. 여기 약간 전문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점인데 그런 예. 어떤 차별화를 예. 시도했다. 어. 상징적으로 이렇게 봐요. 배용찬 소장님께 제가 기습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해주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뭔가 차별화를 노리고 착용한 거 아니냐. 넥타이 색깔 좀 주목받았어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탈당을 했죠. 그리고 신당을 만든다고 예고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관심사는 그 다음인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정의당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정의당이 6석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내 3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유지된다면 기호 3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했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원칙과 상식 소속의 3인이 합류할 듯해요. 자, 그런데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아야 기호 3번을 받고 뭔가 좀 선명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필요한 의석수가 3명 이상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4명 정도가 더 합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살짝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기호 3번에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차 목표는 7석 이상, 지지율은 15% 이상, 선거 선거비 비용 보전. 보전 확정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유동적입니다. 정택은 박원석 전 의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에서 언급되신 정태근 전 의원께서 오늘 나와 계셔서 일단 그 상황은 좀 이따 물어보고요. 일단 기호 3번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과 해서 합류하는 의원이 더 나와야 됩니다. 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의 현역 의원 숫자가 꽤 돼서 같이 나중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제3당, 그래서 기호 3번을 발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예. 뭐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지금 언급됐던 분들까지를 다 모아서 빅텐트가 단일 대우로 이번 총선에 임한다. 예. 그러면 뭐 3번은 뭐 정해져 있는 번호고. 그거는 뭐 간단하게 3번이 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단일 대우는 되지 못하고 예. 이강한 이중 구도로 이제 간다 그러면 지금 그 원칙과 상식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이름이 언급됐습니다만 저와 박은석 의원이 같이 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 이런 등등이 이제 예. 모여 있는 신당 같은 경우가 하고 예. 이준석 신당하고 3번, 4번을 놓고 다투겠죠. 그러겠네. 네, 그래서 경쟁을 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뭐 일관되게 다들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정치 질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제3지대가 예. 모두 협력해야 된다. 빅텐트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요, 정태근 전 의원님 지금 이름이 언급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과 정태근 전 의원님은 어떤 관계, 향후에 어떤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 뉴스와이드에서 처음 얘기하려고 다른 데서 아껴두셨어요? 아무 좀? 데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일단 단독으로 좀 오늘- 달아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오늘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오늘 탈당하셨어요? 이 탈당 얘기를 오늘 여기서 처음 하는 건데요. 또 탈당계를 내셨어요, 오늘? 냈죠? 근데 탈당계를 내야지 탈당이죠. 근데 조용히 내신 겁니까,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 내일 얘기할지 또 하루 이틀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그 세 분 의원들과 더불어서 예. 저하고 박원석 의원이 중심이 돼서 예.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예.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제3지대의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한 빅텐트를 위해서 예. 함께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탈당하신 원칙과 상식 세 분, 네.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등 몇 분과 같이 손을 잡고 뭔가 당을 만드는 움직임이잖아요. 예,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한 그 신당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예, 저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이제 예, 이 총리께서도 이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예.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양쪽 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총선에 정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예,
올해 이제 그 우리 이제 구정 명절 전에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질문드려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님, 원칙과 상식 그분들이 만드는 신당 추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나름 신당 추진이 있거든요. 그럼 각각의 신당이 만들어진 뒤에 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당이랑 하나를 놓고 같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같이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신당을 창당 만드는 준비위원회부터 같이 만드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전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정태근 전 의원께서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어요. 탈당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협력 과정이 있다. 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기회가 되는 대로 자막으로 좀 만들어서 전해주세요. 제가 제작진에게 좀 말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한 신당, 일단 기호 3번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고요. 또 하나, 이낙연 전 대표 하면은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다. 다들 그런 얘기, 그리고 통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 신당은 호남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외골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그 상황에 있지 빠졌다, 않았나. 이렇게 할수 저는 있을까요? 오히려 호남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다. 그 안철수 신당과 같은 그런 바람은 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좀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자, 윤경호 소장님. 사실 그런데 호남에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게 되는 신당의 활약, 어떤 호응도, 이게 좀 관심사라 그러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지역 정치인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호남에서의 그 지지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저도 박영선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라북도는 조금 기류가 좀 달라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는 광주 전남이 누가 뭐라 해도 절대적인 기반이었죠. 예. DJ에게 발탁이 돼서 정치를 시작한 것도 전남 담양이고 본인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정점이 됐던 게 전남지사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 예. 그 계기가 일종의 지역 분배라고 할까? 지역 화합을 위해서 부산 출신이라고 어떻게 보면 찍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출신, 광주 전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를 총리로 발탁해서 지금의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이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맨 먼저 나는 같이 안 갈래 했던 게 그 무리에 함께 속해 있던 이병훈 의원, 이계호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인연을 맺고 있었던 가장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윤영찬 의원도 어떤 이유로 탈당을 안 했어요. 막판에 탈당 예. 안 했잖아요. 현실적인 이 목전의 이해관계가 이런 것들을 발목을 잡았단 말이죠. 동아일보에 같은 인연이 있었던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129명의 서명도 안 했더라고요. 굉장히 거친 표현에 비판에 굉장히 약간은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간곡히 만류합니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어요. 반대한다는 소리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탈당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소리였는데. 광주 전남이라는 지역 기반 의원들도 물론이고 예. 이낙연 전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을 밀접하게 맺고 있던 의원들조차도 예. 여러 이유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태근 의원이 얘기하신 것 같이 극단적인 진영 대결 이거 싫습니다. 그리고 포용, 상대방 인정하는 예. 정치합시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합시다. 이거는 좋은데 예. 그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상이잖아요. 그 이전에 정치인이라면 모름지기 팬덤과 같은 여러 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는 층이 있거나 지역이 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이런 평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지역 기반 이걸 놓고 정치권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빌 언덕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합니까?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또 현실을 따지고 보면 여전히 그게 유효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뭐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좀 드렸고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요, 현역 의원이 주선을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장을 잡아둬야 됩니다. 현역 의원이. 자,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요, 이게 좀 이 위아래 있죠. 당초에는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서 기자회견장을 잡았어요. 근데 오늘 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으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윤영찬 의원의 탈당이 아닌 잔류선언. 이거였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계 정치인으로 꼽히신 분이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척 서운하죠. 윤영찬 의원은 원상팀들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상의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영찬 의원이 원상팀에서 빠진다는 것은 뭐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요. 정기랑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전 뭐 한 오후 정도까지만 해도 윤영찬 의원 이름으로 잡혀 있었다 그래요. 오늘 오후 2시로. 근데 오늘 보니까 김종민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 사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벌어진 일은 잔류선언이었거든요. 그만큼 이게 뭐라고 볼까? 이게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실망 또는 분노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글쎄요, 뭐 실망, 분노보다는 예.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 배려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음.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의 의원들이 예. 수시로 또는 적절한 공간을 통해서 이낙연 총리와 교감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탈당 기자회견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의 또 해왔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자연스럽게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기도 하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과거에 정무실장까지 했던 윤영찬 의원이 당연히 기자회견을 위해서 소통관을 예약을 해주는 걸로 알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저께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걸로 보여요. 그렇죠. 이게 예. 자연스러웠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앞두고 30여 분 전에 윤영찬 의원이 드랍을 선언함으로 해서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해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가 정치적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한 저는 배려로 보여지고 또 관련해서 윤영찬 의원이 이제 저는 그 탈당과 관련해서는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윤영찬 의원과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2, 3일 전에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도 사실은 실존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고민이라는 거는 잔류와 탈당을 놓고 확정을 못 하고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현근택 그 전 원장의 예. 부원장의 뭐 사건이 어떤 오비 일학처럼 알려져 있지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인간적으로 결사적 관계에 맺는 사람들이 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정치 입문에 어떤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분들과 수시로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예. 과연 이 탈당이 옳은 방법인지 오. 아니면 민주당에 남아서라도 DJ와 어떤 노무현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맞는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고민이 그런 실존적 고민이 오. 사실 있어 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뭐 그날 아침에 뭐 급작스럽게 30분 전에 잔류 선언이 되면서 오비락처럼 꼭 현근택 부원장 사건 때문에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윤영찬 의원이 잔류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오해를 낳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가 상황 설명을 해 주셨어요. 윤영찬 의원이 왜 잔류 선언을 했고 그간의 고민이 무엇이었고 그 배경 과정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신경미 전 의원 발언 아까 들으셨죠. 보니까 서운합니다. 충격받았어요. 약간 이 분위기를 좀 갔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 뭐 예고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치적인 어떤 파장은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남아 계신 분들이 사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서 맨날 쓴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에 앞서서요.
먼저 탈당하신 분들이 있죠. 원칙과 상식부의 이제 멤버인데 조홍천 의원. 오늘 저 민주당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요. 본인의 지금 상황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역구 유권자 당원들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믿어주시는 거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근데 여의도 정치인으로서는 뭐라 할까요? 일반 고등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일진 없는 대안학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는. 지금요.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의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일진 없는 대안학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고등학교인데 일진들이 있어서 진짜 길을 못 피고 있었던 그 학교를 벗어나서 대안학교인데 일진도 없는 그런 아주 화목한 대안학교로 온 것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민주당이라는 학교 안에서 일진 누구 얘기하는지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예. 네,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본인이 민주당이라는 학교 안에서 얼마나 핍박과 괴로움을 당했었는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학교 폭력을 당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학교를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일진 없는 대안학교로 옮기는 아이들은 예.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은 학교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원칙과 상식이 그 당 안에서 이 당내 뭐 민주주의를 새로 세우자는 등 이야기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학을 가게 됐다. 대안학교를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들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을 했을 때 과연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민주당 안에서도 민주당 학교 안에서 도와주지 않았던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 얼마나 같이 할 것인가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고 봅니다. 일진 없는 대안학교라고 뭔가 비유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국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딱 비유를 하게 되면은 금방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조홍천 의원은 아마 그런 비유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 글쎄 이게 뭐 후련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서 좀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탈당을 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한 맹비난들이 오늘 나왔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민주당 혁신회의는 이낙연 씨와 탈당파들이 더 이상 민주당원의 자긍심을 훼손하지 않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정계 은퇴뿐이라고 확신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였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129명의 국회의원의 입장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개인적으로는 정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제 개인적으로는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당은커녕 출당입니다. 그리고요, 뭐 민주당을 더럽히지 마라. 뭐 맹비난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런 약간 비난 입장 이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좀 맥락이 통한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하신 분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까? 뭐 이재명 대표하고 생각이 통한다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129명의 의원들이 좀 더 이를테면 절제된 언어로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 생각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의 이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기까지 과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는다. 사실은 9일이죠. 9일 탈당 하루 전날에서야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도 어떤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지금 이 매우 거친 언어로 또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버리고 예. 129명의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자 그렇게 보면요. 164명, 167명의 의원들 가운데 또 38명의 의원들은 안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대부분 그럼 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이 높고 그 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천에 불이익 받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내 소속한 의원들이 예. 그 지금의 이 상황을 민주당의 어떤 그 통합과 혁신을 어떻게 더 우리가 예.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자, 본인 당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이 없는 저런 그 성명문 자체는 예. 당원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저는 대단히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종 소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하면은요. 지금 164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오늘 서명하신 분들이 129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덕구의 마지막에 얘기했던 강덕구 의원이 당의 주요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그 불체포 특권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때의 그 체포 동의안 부결에 호응했던 이재명 대표 쪽에 호응했던 모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36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지도부 129명에다가 주요 지도부를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물론 이제 그 친명이 아니면서도 예. 그 당 잔류를 원하시는 분들 계셨겠습니다만 예. 저 지금 성명을 주도한 것은 거의 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그룹들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숫자니까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명단 보니까 이른바 비명으로 꼽히신 분 이름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